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을 주죠. 그렇다면 ETF는 어떨까요? ETF 역시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과 비슷한 분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식형 ETF는 이달 말이죠. 4월 말에 이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 분배금 똑같은 주식을 담고 있는 ETF라도 ETF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대체 이 분배금이 어떻게 정해지길래 이렇게 천차만별인지부터 분배금이 지급됐을 때 생기는 분배락은 또 뭔지, 또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하는 분배금 관련 세금 줄이는 방법까지 ETF의 분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배금은 ETF가 담고 있는 자산에서 이 매매 차익 말고 다른 수익이 났을 때 요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ETF가 주식을 담고 있다면 주식 매매 차익 말고 그 밖에 나오는 배당금이 분배금의 재원이 될 테고, 채권을 담고 있다면 채권 이자가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이 분배금의 전부라면 사실 기초지수가 같은 ETF들은 모두 분배금이 같아야겠죠. 똑같은 주식을 들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실제 ETF의 분배금 내역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 200 ETF들의 지난해 분배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난해 코스피 200 ETF들이 분배금을 얼마나 줬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면요. 분배금이 제일 많았던 곳이 키움자산운용의 코스피 200이었는데 작년에 주당 85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이 가장 적게 나온 곳이 KB자산운용이었는데 주당 56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도 어떤 운용사 상품이냐에 따라서 분배금이 주당 한 300원까지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같은 배당 가지고 왜 이렇게 분배금이 차이가 나느냐? 이 배당 말고 분배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대차 수수료, 현금 운용 수익, 그리고 이벤트 대응 수익, 이 세 가지가 배당 외에도 분배금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대차 수수료. 요거는 ETF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 공매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떤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먼저 주식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다시 주식을 갚는 거. 요게 이제 한국에서 시행되는 공매도인데요.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릴 때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바로 ETF 운용사들입니다. 왜냐면 ETF 안에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빌리기가 쉽겠죠. 게다가 액티브 펀드라면 아무리 수수료를 받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매도 하겠다고 주식 빌려주는 게 썩 내키지는 않을 텐데, 이 ETF는 패시브 펀드다 보니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지수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절반까지는 주식을 빌려준다. 즉 대차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가 대차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운용 수익은 말 그대로 ETF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굴려서 나온 수익, 이걸 의미합니다. ETF마다 다르지만 ETF는 현금을 조금씩은 들고 있어요. 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ETF가 따라가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만든 지수 사업자들한테 주는 지수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걸 내야 될 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약간 따로 빼둔 현금을 이 초단기 상품에 넣어서 적지만 이제 이자 수익을 내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도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대응 수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지수에 들어오거나 혹은 빠질 때, 혹은 뭐 특정 종목의 거래가 정지됐을 때, 이럴 때처럼 시장에 이벤트가 생겼을 때 여기서 펀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낸 수익도 분배금의 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마다 분배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분배금은 왜 주는 걸까요?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냥 펀드에 높은 수익률을 찍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ETF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의 목적은 바로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거죠. 이 매년 배당으로 지수 상승분보다 더 이익이 난 부분은 이게 매년 또 덜어내줘야
꾸준히 지수를 따라갈 수 있겠죠. 이 분배금이 나오는 시기는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 마지막 거래일을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설정을 합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라는 건 요날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금을 준다는 의미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게 결제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식 사면 결제까지는 이틀 걸리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ETF 매수 주문을 넣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배금은 이렇게 지급 기준일마다 매번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주식형 ETF는 4월에 분배금을 가장 많이 줍니다. 요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인데 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이 4월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1월, 7월, 10월, 12월에는 ETF 운용 상황에 따라서 분배금을 조금 주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이 나오면요, ETF 가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펀드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면 그만큼 펀드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요게 ETF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데 요게 분배락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배당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분배락이 일어나면 ETF의 순자산 가치가 기초지수와 더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주식 배당이 집중돼 있는 12월 말에는 주식 배당으로 기초지수가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ETF는 아직 분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들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초지수와 ETF의 순자산 가치가 벌어진 상태겠죠.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다음해 4월에 ETF가 분배금을 지급을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다시 두 개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요 ETF의 분배금,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되는 것처럼 분배금도 똑같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천징수가 돼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데 요 기준에 분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일선 PB센터에서는 고액자산가들한테 이 분배금 기준일 이틀 전에 ETF를 팔고 그리고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배금은 못 받겠지만 어쨌든 ETF의 분배락이 생긴 가격에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분이라면 요 달 말에 분배금 지급 기준일에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는 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분배금을 받는 게 좋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나는 계속 재투자를 할 건데 현금이 이렇게 계좌에 좀 남아도는 게 귀찮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배금을 주지 않는 ETF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털 리턴 ETF. ETF 이름 마지막에 TR이라고 붙어있는 상품들인데요. 이런 TR 상품들은 배당을 받으면 이 자금을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줍니다. 그만큼 매년 지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늘은 ETF의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ETF도 요 달 말에 분배금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운용사 홈페이지나 ETF 정보 사이트에서 요 상품별로 분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꾸준히 분배금이 나왔다면 아마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분배금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님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